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권력자들이 독재를 하는 거다. 둘째는 사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세 번째, 다수의 국민들이 애국심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토인비가 얘기하는 두 가지, 여의도의 권력자 이재명이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죠. 의회 독재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나라를 이렇게 양분시켜 가지고 그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적폐청산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이가 주범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두동강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다수의 국민들이 애국하느냐 애국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국하는 국민이 많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겠죠. 반역하는 국민이 많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겠죠. 지금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도와 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 전체를 정벌한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들이 안락한 생활에 접어들고 정벌을 중지하면 우리 몽골 제국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칭기스칸의 그 유언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100년도 안 돼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원나라가. 지금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박정희 정신으로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는데, 아까도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탄핵 세력들한테 동조해가지고 그 반역자들 한 열 몇 명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지금 일보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년 전 1921년도에 선진국 문턱을 겨우 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죽을 사자란 말이 있는데 4년이 못 돼가지고 나라가 또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가고 선진국에서 다시 꾸려져야 야만 하는 이런 운명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이 전쟁사는 간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춘추 전국시대 때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첩의 5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적지의 사람들을 활용한다, 또 적국의 관리들을 활용한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이가 국공내전에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국공내전에서 이겨 가지고 중공을 건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모택동이가 심어놓은 간첩이, 장개석이가 심어놓은 간첩보다가 더 유능했기 때문에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쫓겨가고 중국 본토를 모택동이가 먹게 된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는 또 월남이 패망한 데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월남, 그러니까 남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한 중디쭌이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는 나중에 월명의 간첩으로 밝혀졌는데, 결과적으로 1975년도 베트남이 멸망한 것은 5만 명에 달하는 간첩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67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6.1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결정적인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은 시리아의 국방부 차관으로 있던 소위 말해서 간첩이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첩 한 사람의 이 힘이 때로는 10만 대구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핵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간첩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13일 날 그 헌재 변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정인용 그 대통령,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안보실장을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비롯한 4명이 사드를 늦게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정보를 한국에 있는 주중 중국 무관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대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최재해를 탄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인 윤곽근 변호사가 이것은 정인용이가 간첩 행위를 한 것을 민주당이 은폐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12.3 계엄이 아니라 12.3 계엄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몰이가 얼마나 이게 허위로 가득 찬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 지금 헌법학계의 가장 큰 원로고 참 산증인인데 허영 교수님이 이런 지금 수사와 또 이런 재판 과정에서 헌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10가지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금 춘천지검장으로 있는 현직입니다. 그 춘천지검장이 안윤근 참 지사도 1시간 반 동안 변론 기회를 줬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변론을 3분도 안 주는 이런 헌재 이 판결은 일제시대 때 재판관보다도 못하다, 이런 또 판결을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 최고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2030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화당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탄핵이 기각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 앞에 서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우리 탄핵 반대에 정말 향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